안녕하세요. 노알람 이덕준 노무사입니다. 정부는 2021년 1월 26일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위임한 시행령을 7월 9일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었으므로 어떤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였는데요. 이 직업성 질병의 범위가 이번에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서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화학적 인자로 인해서 발생 가능한 13가지 질병과 염산 노출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질병을 포함해서 총 24가지 직업성 질병을 규정하고 범위를 확정하였습니다. 직업성 질병 범위 안에서 눈에 띄는 질병이 있는데요. 17호에 보면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또는 매도, 후천성 면역 결핍증과 같은 혈액성 질환에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병원에서는 안전보건에 관련된 보건 조치를 확보하도록 규정했다는 것이 좀 특이하고요. 20호에 보면은 오염된 냉각수에 의해서 레지올레라증 같은 병이 걸리지 않도록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정해놨습니다. 특히 레지올레라증 같은 경우는 종사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인 경우에는 시민의 안전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부분을 규정했다는 것이 특이하고요. 직업성 질병 범위 중에 24호에 해당되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에 열사병이 걸릴 수 있는데요.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농업이나 임업, 어업, 수산업, 건설업에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들은 이 열사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확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서 논란이 좀 되는 점은 노동계가 계속 요구했던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뇌심혈관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이 직업성 질병 범위에서 빠졌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직업성 질병에 이완된 경우에 치료 기간이나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중대재해로 포함시켰다는 것은 과잉 처벌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대시민재해랑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계획, 제조, 설계,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서 화명과 같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중대시민재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해놨는데요. 이번에 그 범위가 확정되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중이용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다수 공중이용시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내 주차장이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또는 주상복합인 아파트 등은 빠졌고요. 5000제곱미터 미만의 전통시장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공중이용시설의 범위가 축소되었다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와 5조에서는 사업주 도급인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이 되면 사업주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1호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와 4호인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의 관리적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을 살펴보면 첫 번째,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침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업장의 위해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업무 개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적정 인력을 배치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을 설정하고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리 체계를 확정을 하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50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시공능력평가 순위 200인 이내 건설업인 경우에는
본사에다가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6번째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종사자의 의견을 6개월의 1회 이상은 반드시 청취하셔야 되고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 중지라든지 또는 대응 조치, 구호에 관련된 중대재해 절차를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8번째는 제3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에 그 수급인에 대해서 안전보건 예산이 확보되도록 수행기간이 적정하게 보장되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런 8가지를 안전보건 체계 구축 이행에 관련된 사업제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숙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법 예고 안 중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4호입니다. 매년 산업안전보건에 관련 인력과 시설,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회사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적정한 예산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애매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지켜야 되는지 사업장에서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부법령에서 이 적정한 기준에 대한 명시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7호가 아쉬운데요.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긴급한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행령 안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회사의 사전적, 사후적 조치에 대한 중대재해 매뉴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모, 위험 요인에 따른 중대재해 매뉴얼을 확립하셔야 되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 동안에 우리 회사에 맞는 사전적, 사후적 조치가 반영된 중대재해 매뉴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계법령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위험과 업종에 따라서 다양한 안전보건 특별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 특별법 또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무이행에 대한 관리적 조치에 대해서 3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계 법령이 이행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반기의 1일 이상 반드시 보고받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보고받은 결과 안전보건관계 법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력과 예산을 배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며, 세 번째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이 실시하는지 확인하고 이 안전보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배치하는 부분들을 안전보건관리상 조치로 시행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안전보건관계 법령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법령을 지켜야 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회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교육을 수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수강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을 살펴보면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해에 관한 안전보건 경영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에 대한 주요 내용을 교육받도록 하고 있으며 수강 시간은 20시간 이내에 시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아쉬운 점은 근로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중대재해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안 나와 있고, 또한 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교육을 수강해야 된다고 하는 점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이 애매하고 또 사업적에 많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회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